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은 쉽죠. 이제 삭제는 드랍이고. 근데 이제 삭제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그 상황도 고려해야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선택은 유즈로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전체 한 번에 실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A5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부서 테이블 생성하고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데이터로 추가해야 돼요. 어쨌든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테이블의 이름을 뎁트로 할게요. 뎁트. 그러면 이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 일단 아이디랑 이런 정보 기본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컬럼 이름인데, 그럼 이제 이런 컬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걸 써야죠. 일단 모든 테이블에는 구분을 하기 위한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 PK 역할을 할 거고, 레지데이트 얘는 이제 어떤 데이터든 추가될 때 추가했던 그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는 인트고 음수일 필요 없으니까 언사인드 하나 넣어주고 널이면 안 되고, 맞죠? 그리고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 하나 해줘야 되고, 자동 증가 했으니까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그러면 레지데이트는 날짜 시간 형식이니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널이면 안 되고. 더 필요한 거, 일단 내가 부서 테이블에 넣으려는 부서의 이름도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임 컬럼이라 할 거고, 얘도 널러블 하지 않게. 왜냐면 지금 보이는 게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게. 그러면 네임은 부서 이름은 겹치면 안 되니까 유니크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고 추가해줘야 되죠. 아이디는 일일이 안 써도 되죠. 홍보랑 기획부서. 근데 부서는 떼죠. 그냥 어차피 홍보랑 기획 이것만 넣어주면 되니까. 실행해 주고. 그러면 사원 테이블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든 사원 테이블 EMP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걸 추가하기 전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먼저 해놓고.
잘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고 아이디나 뭐 레지데이트가 빠졌다. 이거 문제 풀 때 빠졌다면 이제 나중에 얼터 테이블 명령어 있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애드 칼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크랑 프라이머리 키 얘는 역할이 비슷하죠? 왜냐면 중복이 금지니까. 하지만 권한은 PK가 더 크다는 거. 유니크는 이제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추가하는 이유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약사항이 많으면 나중에 유지 보수에 편하잖아요. 전에 언급한 적 있었고 물론 이제 추가할 때는 귀찮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이런 제약사항이 많으면 깐깐하니까 깐깐하게 볼수록 겹치는 것도 발생할 수 없게 아니면 해당 칼럼이 널이 되지 못하도록 좀 비유하자면 입국 심사 같은 거예요. 이제 국내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때 이제 다른 국가나 또는 이제 뭐 국내에서 저지른 뭐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들어오면 어떤 짓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입국 절차에서 입국 심사 거치지 않은 경우에 좀 관리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 DBMS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툴이 DBMS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정교하게 데이터를 다뤄야 됩니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약사항이 좀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유니크라는 게 날짜, 레지데이트에도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레지데이트는 어떤 웹페이지, 웹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회원가입 서비스가 있다고 할 때 회원이 가입을 하면은 그 가입했던 날짜 그게 레지데이트잖아요. 레지데이트가 되는데 유니크가 있으면 예상되시죠? 뭐, 자, 우리나라에서 회원가입 서비스가 하나 운영 중인 이제 웹페이지 이거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라에서 이제 접속을 합니다. IP 차단 안 된 국가에서 접속을 해서 이 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용자랑 다른 나라 이용자가 동시에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은 세컨드 단위까지 하죠. 근데 이 뒤에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계산을 안 하고 10분 초까지만 계산하는데 두 국가의 국민이 가입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른 시간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가입할 수가 없죠. 유니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약사항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만 추가해야 돼요. 필요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원 테이블의 이 이름은 사원의 이름이 되는 거죠. 여기는 홍길동, 뭐 홍길순, 뭐 임꺽정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각 사원마다 소속된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뎁트
데이트 네임. 그러면 이 사원 테이블에서 좀 반드시 있어야 될까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이 네임, 데프트 네임, 자 부서명이고요. 소속 부서, 그리고 이거는 사원 이름이에요. 여기서 불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원 이름이지 않을까요? 지금 사원 이름으로 쓴 네임 컬럼에 유니크 속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면 뭐 동명이인의 경우는 처리 못하는 거죠. 어, 어떤 음, 조직에 어떤 설립자가 있어요. 설립자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사원으로 들어오는 홍길동, 사원 베타 얘 이름도 똑같이 홍길동이에요. 추가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신입사원 홍길동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한테 법원 가서 개명 신청해서 와 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죠.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쓸 거라면은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회사나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 있죠. 이름이 같을 때 내가 이제 조직의 서열 1위 얘는 이제 12라고 했을 때 이 뒤에다가 넘버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홍길동 얘는 3이 되는 거죠. 홍길동 3.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유니크 쓰면 되고 겹쳐도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유니크 안 쓰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컬럼 정할 때 뭘 보고 정했냐면 이런 문제를 보고 정했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짐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문제에서 추가해야 되는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가 각각 들어가야 하는 칼럼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원 테이블 생성했고요. 이제 이런 사원 3명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EMP 테이블에다가 레지데이트 now로 해놓고 네임은 홍길동, 그 다음에 부서 데프트 네임 추가해야죠.
요렇게. 사원 3명이 EMP 테이블에 추가됐고, 잘 추가됐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됐죠? 추가를 했고, 일단 얘는 EMP 테이블, 그리고 요거는 부서 테이블. 그러면 이것도 각각 캡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죠.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여기서 따로따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depth, 그리고 EMP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두 개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각각 가져왔는데 얘네는 그냥 각각 조회한 거죠.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야 돼요. 어디 바꿔야 되는지 트래킹 해보세요.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자, 홍보에서 마케팅 이걸로 바꾼다는 건 이 부서명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depth랑 EMP 테이블에서 이 홍보가 각각 마케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꾸는 데이터는 depth의 네임 컬럼에 있는 이 데이터고, 그리고 depth 네임의 홍보도 바꿔야 되죠. 그러면 depth 이 테이블부터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이블 내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써야죠. 업데이트 depth 네임을 마케팅, 그리고 홍보인 거. 실행하고 나면 depth 테이블은 어때요? 마케팅으로 변경되어 있죠. 이 조건이 참인 것만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바꿔야 되는 게 있죠. EMP 테이블에 홍보부서라고 돼 있는 거를 마케팅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EMP 테이블의 네임은 사원의 이름이잖아요. depth 네임으로. 부서명이라는 컬럼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사원 테이블의 부서도 이름이 바뀐 거죠. 이해되시죠? 뭐 마케팅을 홍보로 바꾸라고 하면은 반대로 해주면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사원 테이블이랑 부서 테이블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때도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꿀 때도 테이블을 직접 건드렸죠. 마케팅을 홍보로 바꿀 때도 똑같고 테이블 두 개에 전부 영향을 줘야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연동되면 좋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뎁트에 2개, EMP에 3개, 그리고 홍보부서 1개, 기획부서 1개, 그리고 이 홍보부서 1개에 소속된 사원은 2명이고 기획부서에 소속된 사람은 1명이죠. 그러면 각 부서가 좀 사람이 많아요. 한 100명 넘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황은 동일하게 이제 사장이 홍보를 다시 마케팅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일단 그러면 부서 테이블, 사원 테이블 둘 다 고쳐야 하는데 부서 테이블이야 뭐 한 번만 바꾸면 되죠. 얘는 이제 중복 못되게 해놨으니까. 근데 여기는 중복 그런 거 없으니까 회원의 수만큼 업데이트 쿼리를 써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사원 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죠. 실제로 이런 사원 관리하는 거 있죠. ERP라고 합니다. 사원 관리뿐만 아니라 이 회사 내 뭐 결제문서 관리라든가 뭐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 회사 내에 그 회사의 커뮤니티 기능하는 서비스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권한에 따른 접근 가능한 페이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아니면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용 있죠. 환자의 어떤 정보 이런 부분도 ERP로 관리합니다. 지금은 데이터의 양이 적잖아요. 근데도 2군데나 고쳐야 되죠. 이거 제외하면 2군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사원 테이블에서는 이 바꾸려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추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부서 테이블 하나만 바꿔놓고 여기서는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는 것. 그러면 홍보가 아니라 부서에서 어떤 부서의 이름이 변경된다고 해서 여기도 바꿀 필요가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게 최상의 상태인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바꿔야 하는 구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직접 써져 있는 부서 이름 얘를 다 지우고 111이라고 썼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했어요. 제가 여기다 1을 왜 썼을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1이라는 숫자는 아이디죠, 아이디. 뎁트 테이블의 아이디입니다. 감 오시나요? 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 홍보가 마케팅으로 바뀌어도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 안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을 전에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문제에서 했어요. 분리된 버전 문제 풀이 보시면은 오더 테이블에 프로덕트 넘버랑 유저 넘버가 있었죠.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오더랑 유저. 일단 오더랑 유저 비교해 보세요. 오더 테이블에서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손흥민이 이름을 소니로 개명해도 회원 아이디가 유저 1이니까 여기서는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회원 아이디가 아니라 회원 이름이로 돼 있었으면 여기가 손흥민인데 여기서 개명하면 여기도 소니로 반영해야 되니까 두 군데를 바꿔야 되죠.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회원 이름이었던 거고 오더 테이블의 회원 이름 그리고 여기가 유저 테이블의 회원 이름 여기는 오더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 여기만 바뀌어도 여기는 안 바뀌니까 이해되시죠? 부서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얘는 PK가 아니니까. 근데 얘는 PK잖아요. PK를 여기다가 주면은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만 바뀌었을 때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오죠. 구조 변경하는 건 조인 아니죠? 조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테이블의 구조면 얼터 테이블 써줘야 되죠.
add 컬럼에다가 depth id, depth id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unsigned 이거 실행하고 나서 emp 테이블 보면 depth id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0을 알맞게 바꿔야 돼요. depth id를 1로, 근데 depth name이 홍보인 거. 왜냐면 홍보 부서의 아이디가 1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바꿔줘야 되죠. 기획으로. 그리고 나서 사원 테이블 보면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depth name이라고 썼던 거 빼고서 이 depth id만 보이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부서 이름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있으면 얘는 애물단지예요. 나중에 depth 테이블에서 홍보가 마케팅으로 또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도 건드려야 하니까. 그러면 이 컬럼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depth id만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이 depth id만 보고 사원 테이블에서 각 사원이 어떤 부서인지 알 수가 없죠.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부서 아이디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부서인 거고, 얘는 이 둘이랑 다른 부서고, 이것만 알 수 있지 구체적인 어떤 부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번이 홍보고 2번이 기획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고 아이디가 부서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1인 경우가 어떤 부서인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DEPT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가겠죠.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원 테이블만 봐서는 각 사원이 어떤 부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거쳐야 하는 다른 테이블? 이런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테이블이에요. 이 상태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입력록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거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과연 이 사장님이 진짜 이게 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depth id라는 이 컬럼에서 1번은 뭐고 2번은 뭔데 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자가 아, 부서 번호네요 하면서 이제 부서 테이블 조의 쿼리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다가 사장님 그거는 이제 이런 쿼리를 써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어때요? 사장님이 칭찬을 할까요?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나가라고 하겠죠. 나가. 사장의 의도는 이 EMP 테이블 봤을 때 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그냥 한 번에 보고 싶은 거죠. 정보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럴 때는 두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조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참고로 조인할 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엮였죠? 말 그대로 진짜 이상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또는 뭐 이거 이너 조인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원 테이블에서 모든 걸 봐야 되고 이 부서에서는 그냥 부서 이름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만한 데이터 간단해요. 자, EMP에 여기서 점 찍혀 있죠? 뭐뭐의 모든 것 그리고 사원 부서의 부서 이름만 보면 되니까 네임 그리고 엘리어스행까지 하면은 이렇게 일단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나왔는데 개수는 여전히 말이 안 되죠. 조건을 넣어야 되죠. 사장의 의도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 두 테이블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두 테이블이 뭘로 연결할 수 있는지. 공통된 속성이 하나 있죠.
EMP 테이블에 DEPT ID 그리고 DEPT 테이블에 ID. 얘네 두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을 때만 조인하도록. 그러면 사원 테이블의 DEPT ID랑 부서 테이블의 ID가 같을 때만. 맞죠? 이 상태로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사장이 보기 편하게. 그러면 날짜는 근데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사원의 아이디랑 사원의 네임만 보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네임 컬럼이 중복이니까 아이디도 살짝 조금 매끄럽진 않죠? 각각 엘리어싱을 하겠습니다. 뭐 4번 이건 뭐 사원명, 얘는 부서명. 근데 사원의 입사일까지 추가를 한다면 사원의 잠깐, 매지 데이트였죠? 매지 데이트. 요거는 입사일. 근데 입사일에서 시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럴 땐 얘를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은 날짜만 나오죠. 시간이 빠졌어요. 얘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너 조인을 해서 공통된 것들끼리 엮은 거였습니다. 이게 이너 조인. 아시겠죠?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엘리어싱까지 하면 됩니다.